시작해볼까? 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용철 상수각 K인 자연기가 L인 두 용철 A, B가 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B 사이의 질량이 M인 추를 연결하고 연직으로 세워서 EL만큼 떨어진 PQ에 고정을 하였다. 이때 M인 추를 연결하고 연직으로 세워서 EL만큼 떨어진 P와 Q에 고정을 시켰다. 각각의 길이 L이니까 딱 맞게 놓은 거지. 자, 이때 용철의 질량과 추의 크기를 무시하고 중력가속도 G라고 하고 단위는 SI 단위, 국제 단위계를 썼을 때 추가 평형을 이룬 것은 시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진 곳인가? 자, EL만큼 된 곳에 원래 얘는 어떤 위치에다 놨어? 똑같은 각각의 길이가 놓여져 있고, 자, 모두 L인 길이에 놨지. 질량이 M이야. 그럼 얘는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질 거야. 그치? 자, 이 추가 지금 X만큼 아래로 내려왔대. 그러면 용철 하나는 X만큼 늘어났고 또 하나는 X만큼 줄어들었지.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얘는 윗방향으로 KX만큼의 X0라고 할게. 이만큼의 힘을 받고 아래 용수철 때문에 얘 위쪽으로 KX0라는 힘을 받겠지. 아래로는 얼마를 받고 있어? mg라는 힘을 받는데 두 힘이 평형을 유지하게 된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버려? mg-2kx0가 0이야. 그럼 x0는 얼마가 되지? 2k분의 mg라는 값이 되겠지. 그쵸? 자, 이때 추를 평형 위치에서 약간 아래로 더 잡아당겼다. 이때 진동 주기를 구해보자. 이 위치에서 다시 얘는 x만큼 내려왔대. 자,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지? mg 똑같아.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날까? 2k x0 플러스 x만큼의 힘이 나타나겠지. 자, 이 힘에 의해서 자, 잡고 있다 손을 놔버리면 이 힘에 의해서 얘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 놓는 순간 이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자, 얼마가 돼? mg 마이너스 2k x0 플러스 x가 돼버리지. 그런데 말이야. 자, 이 상태에서 얘는 mg 마이너스 2k x0가 뭐가 돼? 0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0이 됐어. 그렇다면 얘 지워지겠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돼? 마이너스 2k x만큼이 남겠지. 얘는 뭐라고? F는 MA라고 했지. 방법이 다 똑같아. 거의 다. 그러니까 A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릴까? 마이너스 M분의 2K가 되겠지. 2KX야.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겠네.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n분의 2k. 따라서 오메가는 얼마가 돼? 루트 n분의 2k가 돼. 그렇다면 주기 t는 얼마가 돼버릴까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럼 얘는 2파이 루트 얼마? 2k분의 m이라는 값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이렇게 했대. 이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진상과학고 1학년 형들이 중간고사 문제를 하나 살펴볼까? 자, 이거는 진과학 형들의 내신 문제야. 어떻게 보면 앞에 문제보다 더 간단해. 자, 이쪽에 용수철 상수와 K1인 물체가 있고,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매달려 있고, 이쪽에 용철 상수가 K2인 물체가 있었대. 사실 이거는 진과학 형들 학교 보충학습지에 있는 문제였어. 오케이? 원래 하이탑 문제인데 보충학습지에도 이 문제가 올라가 있어. 그만큼 기본이 되는 문제야. 이걸 변형해서 이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이 경우에 이 물체의 반진동의 주기를 계산해 보래. 빨리 한번 생각해 볼까?
다 했어요? 됐나? 이렇게 오래 걸려? 답 냈어? 도구나, 이거 쉬운 문제야. 자, 여기 평형점이잖아. x만큼 변이했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늘어났으니까 k1 x만큼 힘이 작용하지.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얼마큼의 힘이 작용해? k2x만큼의 힘이 작용해. 평형점에 대해서 원점으로 가는 힘이 나타난다면 얘는 마이너스 k1 x 마이너스 k2x가 되는 거야. 즉 얘는 마이너스 k1 더하기 k2x가 돼. 이게 ma야.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했어?
내뇨? A는 얼마야? 이게 돼버려.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되니까 오메가 제곱이 얼마가 돼? n분의 k1 더하기 k2, 즉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n분의 k1 더하기 k2라고 하지. 오케이? 자,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야. 즉 얘는 2파이 루트 k1 더하기 k2분의 m이라는 값이 되는 거지. 이해해요? 이게 학교 내신 문제야. 똑같잖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이런 문제들을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도건이가 과거 갔을 때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가 훨씬 더 쉬울 거야. 나중에 하이탑 정규 수업할 때 다 새로 할 거야. 단진통에 대해서. 그때 도건이가 아마 반에서 제일 잘해야 되겠지? 응? 아무것도 쑥쑥쑥 푸네. 됐어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S인 U자관에 연직으로 세워져 있다. 이 U자관에 질량이 라지 M, 밀도가 로인 물이 들어있고 액체라고 할 수 있지. 처음에 자, 코 K가 닫힌 상태에서 자, 양쪽의 수면의 높이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코 K를 열면 물이 단지는 운동한다라고 하는데 압력 차이 때문에 애들이 높이 차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단면적이 S이고 전체 총 질량이 M인데 원래는 평형 위치에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얘가 이쪽에 높이 차이를 주고 있었단 말이야. 얘가 X만큼 올라와 있다면 얘는 X만큼 내려와 있겠지. 전체 총 질량은 라지 M이고 밀도는 로가 되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얘는 두 녀석의 높이 전체 차이 EX만큼에 해당하는 무게의 차이가 생기겠지. 이 무게가 전체를 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때 물체의 무게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전체 무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가 있거든. 그럼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가속도 해주면 되겠지. 로 곱하기 S 곱하기 높이는 EXG가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 힘이 된 거야. 얘는 뭐가 되지? 라지 MA가 되지. 맞아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돼버릴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지 n분의 로 sg의 2배 곱하기 x가 됐지. 맞아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된 거야.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지? 오메가 제곱은 라지 n분의 2로 sg가 돼버리고, 오메가는 이거의 제곱근이 되겠지. 라지 n분의 2로 sg가 돼버렸어.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가 돼버리고, 얘는 2파이 루트 2로 sg분의 라지 m이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 복원력은 그래서 얘야. 그리고 주기가 얘가 되는 거지.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단진동 형태들을 한번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 여러 가지 단진동의 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단진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빗면에서의 단진동을 한번 살펴볼게. 빗면에서의 단진동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씨, 짜증나. 씨, 욕 나간다, 욕 나가. 여기 파인 경사각이 있다라고 하자. 이런 빗면이 있어요. 자, 빗면에 중심에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을 받지?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겠지. 중력을 받아. 이때 얘는 빗면으로 내려오려는 힘을 갖잖아. 그치? 얼마의 힘을 가질까? mg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가 되겠지. mg 사인 파이라는 이러한 힘을 받게 돼.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이때 얘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놔볼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때 갖는 각이 셌다고 줄의 길이 L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때 빗면에 나란한 방향으로 얼마 힘이 작용하지? 그렇지. mg sin phi라는 힘이 작용해. 그런데 말이야, 얘는 줄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자,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힘은 얼마가 될까? 요때 요 각도가 셌다면 이 힘은 mg sin 파이 곱하기 sin 세타가 된 거야. 이해해요?
아까 mg 대신 mg sin 파이만 쓴 거야. 알겠어요? 이게 물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야. 즉 이 위치로 되돌리려는 힘이 바로 요 힘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얼마가 되지? 잠깐만. 아씨, 신경 쓰여.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g sin 파이 곱하기 sin 세타라는 값이 되지. 이게 얼마가 돼? ma잖아. 그럼 a는 얼마가 돼 버리지? 얘는 마이너스 g 곱하기 sin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야. 줄이 있는 녀석은 줄에 매달린 게 단진자들이거든. 단진자들은 다 작은과 근사를 써야 해. 아시겠어? 작은과 근사 아까 어떻게 썼어? 세타가 1보다 매우 작다면 사인 세타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탄젠트 세타고 얘는 근사적으로 L분의 X라고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지? 마이너스 G 곱하기 sin 파이 곱하기 L분의 X인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얘는 L분의 G sin 파이 곱하기 그냥 오메가 제곱 X로 바로 가자. 오메가 제곱 X라고 해. 그럼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L분의 G 플러스 G sin 파이가 돼버렸어. 그럼 오메가는 뭐가 돼? 루트 L분의 G sin 파이가 돼버리지. 그럼 주기 t는 얼마야? 오메가분의 2파이야. 그럼 얘는 2파이 얼마가 돼? 루트 G sin 파이 분의 L이 되는 거지. 방법이 줄에 매달린 녀석하고 용철등 같이 X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녀석들하고 방식이 거의 반복적으로 똑같아. 자, 이번에는 다 적었어?
이런 예를 한번 보자. 엘리베이터 안의 단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할 때는 똑같아. 일반적인 단진자의 단진동하고. 근데 얘가 A로 상승하거나 가속도 A로 상승하거나 A로 하강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기를 갖게 돼. 어떤 변화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A는 가속도야. A로 상승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자. A로 상승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자, 얘는 지금 원래 연직 방향으로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거든. 이 상태에서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의 물체는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어떤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관성력을 더 받지. 그래서 얘는 mg 외에 ma라는 힘을 더 받는단 말이야. 기억나? 관성력이 추가가 되어진 거야. 안에 관측자가 볼 때 그래. 자, 그러면 바깥쪽도 똑같아. 근데 바깥쪽도 운동 방정식에서 얘가 받는 알차 힘을 따로 계산해 줘야 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세타니까 m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겠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복원력이 되는 거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야. 따라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되지?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마이너스 m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지. 이게 ma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돼버리니? 마이너스 g 플러스 a 곱하기 사인 세타지. 얘는 작은과 큰 사이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L분의 G 플러스 A 곱하기 X가 되겠지. 그지? 바로 써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인 거야.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지? L분의 G 플러스 A가 돼. 따라서 오메가는 얼마가 되지? 루트 L분의 G 플러스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2파이 곱하기 루트 G 플러스 A 분의 L이라는 값이 주기 T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A로 상승하는 경우는 이래. 이번에는 A로 하강하는 경우를 봅시다. A로 하강하는 경우. A로 하강하는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연직 방향이 있지. 세타의 각도로 매달려 있어.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날까 이번에는? m g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죠? 관성력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때 빗면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또 얼마가 될까? m g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마이너스 m g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세타야. 이게 얼마가 돼? ma가 돼. 그럼 a는 얼마가 돼 버리죠? 마이너스 자 g 마이너스 a 곱하기 사인 세타야. 작은 각 근사를 쓰면 마이너스 L분의 G 마이너스 A 곱하기 X인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지. 그쵸?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죠? L분의 G 마이너스 A. 즉 오메가라는 값은 루트 L분의 G-A가 되는 거지. 따라서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야. 그쵸? 즉 얘는 2파이 곱하기 루트 G-A분의 L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자, 엘리베이터 안에 단진동에 관한 이야기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단진동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기장 내 단진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장 내 단진동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극판에 플러스 전하들이 대전돼 있어. 그리고 반대쪽에 극판에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대전돼 있어. 그러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나타나지? 전기장이 나타나는 거 기억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E라는 전기장이 나타나. 자, 이때 여기에 조그만한 천장에 원래 실에 전하가 매달려 있었는데 플러스 전하래. 이 플러스 전하는 어떤 힘을 받게 돼? 수평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얘가 플러스 Q거든. 자, 실의 길이 L이라고 하는데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QE라고 불리는 힘이 나타나. 근데 나중에 QE는 몰라도 상관없어. QE라는 힘이 나타나고 아랫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두 녀석의 합력 방향으로 이런 힘이 나타나고 있어. 오케이? 이 힘은 얼마가 돼 버릴까? 여기가 세타야. 이게 QE가 필요 없다는 게 바로 이 각도가 주어진 필요가 없어. 이것분의 이게 뭐가 돼? 이것분의 이게? 이것분의 이게 뭐냐고. 그치. 그럼 얘는 크기가 얼마야? 지랄.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야. 얘를 세타 제로라고 하자. 얘가 얼마야? 세타 제로라는 값이었어. 그런데 얘 가만히 멈춰 있거든? 그런데 얘를 쭉 당겨봐봐.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 얘는 이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겠지. 그리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얘는 요 사이에서 뭐래?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러면 이때 요 방향의 힘이 얼마가 될까? 얘는 요 순간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얼마의 힘을 받게 될까? mg 나누기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게 돼. 그 힘이 얘야. 똑같아. mg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mg 쓴 거야. 이해해? 기준 방향만 달라지고 그 방향을 중심으로 단진동 운동하는 거야. 이해해? 중력 방향을 mg 코사인 세타 제로 방향으로 바꿔준 거야. 그 방향이 연직한 방향이 돼가 거기를 중심으로 진동한다라고 보면 편리해. 자, 그렇다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은 얼마가 돼버릴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mg야. 이거 곱하기 사인 세타래. 얘가 ma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돼버리지? 그러면 a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사인 세타가 되겠지. 사인 세타 작은가 큰사로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 곱하기 x가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야. 이해해? 자,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은 얼마가 되지? 오메가 제곱은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가 되는 거지. 그리고 오메가라는 값은 얼마? 루트 L 코사인 세타 제로분의 g가 됐어. 따라서 주기 t는 뭐가 되지? 오메가분의 2파이가 돼. 즉 얘는 2파이 루트 g 곱하기 L 코사인 세타 제로가 돼버려. 오케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단진동 관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단진동 예 되게 많은데 그거는 본 수업에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요런 얘기도 한번 살펴보자. 진자의 등시성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진자의 등시성은 처음 얘기된 게 갈릴레이에 의해서 이야기되졌어요. 갈릴레이에 의해서 이야기되졌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릴레이는 자, 어떤 갈릴레이가 우연히 성당에 갔어. 성당에 갔는데 성당 천장에 샹들리에가 여러 개가 매달려 있는 거야. 근데 샹들리에들마다 크기가 다 달라. 질량이 다르겠지? 그리고 매달린 높이가 다 달라. 천장 높이가 달라서. 근데 아주 신기한 걸 발견하게 돼.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무겁든 가볍든 간에 샹들리에가 매달린 길이가 같으면 진자의 주기가 거의 같더라. 오케이? 그리고 질량이 같은 녀석이 매달려 있더라도 줄의 길이가 다르면 진자의 주기가 다르다. 이걸 관찰하게 된 거야. 살펴봤더니 단진자에서 주기가 어떻게 나타났지? 2파이 곱하기 루트 얼마? G분의 L인 거야. 그래서 장소가 같다면 중력과 속도치는 언제나 같겠지. 그지? 장소가 같으면 중력과 속도는 같단 말이야. 바로
진자의 주기는 누구의?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더라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실을 관찰해서 이것을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이야기하였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두 가지를 알아보자.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중력과 속도를 측정해 줄 수 있어. 자, 어떻게 구하니? 주기만 구한다면 t의 제곱이라는 값은 4파이 제곱 곱하기 g분의 l이 되지. 따라서 중력과 속도 g는 뭐라고 쓸 수 있어?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l이라는 걸 쓸 수가 있었어. 어떤 장소에서 중력과 속도 측정하는 방법이야. 오? 이거 탐구 과정으로도 재밌겠다. 그치? 진자에 대해서 한번 쭉 써주고 실험을 하는 거야. 무거운 추, 분동 같은 걸 이용하면 질량까지 여러 개로 바꿔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실의 길이를 1m 정도로 만들어 갖고 학교에 높은 스탠드가 있을 거야. 스탠드에서 진동을 시켜보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주기 측정하면 정확하지 않지. 한 20-30번 측정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그러면 전체 시간을 흔들이 횟수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주기가 거의 정확히 나온단 말이야. 그걸 측정해보고 4파이 제곱 실의 길이 1m니까 이걸 이용하면 중력과 속도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변하는 가속도는 약 9.8m/s가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해갖고 보고서 쓰면 아주 재미난 주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자, 단진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중력과 속도라는 것에 의해서 단진동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각각 측정할 수 있다. 좋은 주제야. 응? 친구들하고 한번 해봐봐.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알고 있지? 얘는 주기가 얼마야? 얼마가 되지? 1초가 돼야 돼. 주기가 1초란 말이야. 주기를 1초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 라는 것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이때 주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한번 보자. 얘는 1초야. 1초는 자,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니? 2파이 곱하기 루트 g분의 l인 거지. 우리 L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오케이? 그러면 얘는 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4파이 제곱분의 G1의 제곱이야. 근데 말이야, 파이 제곱은 근사적으로 9.8이라고 쓸 수 있거든. 오케이? 9.8보다 조금 더 파이 제곱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얘는 약 0.25m가 되는 거야. 좀 더 정확히 계산하면 9.8 정도 계산하면 0.248m라고 해. 24.8cm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시계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